완전 지존 유비다. 나 지금 이 수업 처음 온다. 한, 둘, 셋, 넷. 알겠어요? 잠깐만요. 오, 시대 딱 4개 있어. 원든 사람. 원든 사람. 원든 사람. 오케이. 그러면 방금 완전 초짜 생유비를 제외하고 이 프린트가 다 있으셔야 돼요. 나 이제 더 이상 없음.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음. 어쩔 수가 없음. 무조건 프린트 있어야 된다 얘들아. 없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는 프린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진짜 찐찐찐망 라스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능 완성 오늘 1강부터 4강까지가 과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1강부터 4강까지가 과제였는데 기본적으로 과제는 여기다 처음 풀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처음 풀었으면 좋겠고 여기다 푼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문제를 정답만 띡 골라서 동그라미만 뿅 하고 쳐져 있는 걸 계급형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진짜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측에 제가 중요한 문장들을 발견해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문장 구문 문서 해서 그 다음에 소재 발견 이런 것들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선지로 띄어가서 이 자식이 답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중요한 문장에 중요한 단어의 해석이 직독직해 되는 방식으로 선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셔서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완성 공교재는 안 쓰나요? 써요. 근데 어떻게 쓸 거냐?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 교재는 이 프린트를 풀어서 틀린 애들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소재적으로나 키워드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여겼었던 부분들을 기록해놨다가 복습하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런 필기도 안 돼 있는 지문에는 아무런 필기도 안 돼 있는 깨끗한 지문을 이회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문제풀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선생님 교과서는 어떻게 해요?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무조건 먼저 풀었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린트에는 제가 우측에 문제풀이 순서를 사실상 다 지정해주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3학기 교재는 쥐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펼쳤으면 풀어야 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중요한 문장들 발견하고 핵심 키워드들 겹치는 거 발견해서 그걸 정답까지 뛰쳐가도록 할 수가 있느냐 요거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설명을 안 한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원래 삐뽀용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들도 필요하실까 싶어가지고 구문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장 끊어야 될 포인트랑 주어 동사 확인한 거,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 이유 표시한 거, 그 다음에 선지에 정답의 근거에 해당하는 본문에 있었던 내용의 동의어들 연결시킨 거, 요거를 제가 제 손으로 쓴 버전을 그냥 인쇄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프린트에 모든 문제를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린트 가져가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뿌릴까 하다가 뿌리면 너네들 받자마자 갖다 버릴 거잖아. 그럼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한 20분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날 때 뭐 여기 어디 금방에다 놓고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진짜 진도 나갈 거야. 가보자. 그래서 혹시 중간에 들어오셔서 제가 막 갑자기 막 걔 날먹하는 것처럼 야 이 문장 봐봐 정답이지? 간다 이러고 막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 뭐 하는 건가 싶으신 분들은 지난주 제 수업 촬영이 돼 있거든요. 그냥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되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 어떻게 들어올까요? 담임 선생님한테 요청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실에 있으신 분들도 복습용이나 이런 걸로 제 영상 활용하시면 되는데 요즘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방현우 선생님을 괴롭힐 수가 없거든요. 너무 바쁘신 분이야. 그래서 제 수업을 지난주 거랑 이번 주 거 두 개는 그냥 공개 처리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들으신 다음에 만약에 이 수업은 킵해놨다가 또 듣고 싶다 그냥 링크 복사해놔. 왜냐면 1공개로 돌리긴 돌려야 돼. 왜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겠지만 이 수업이 사실은 유료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무료로 전체 영상을 공개하면 약간 곤란스함. 왜냐면 이게 학원 차원에서 곤란스한 거예요. 나는 귀찮으니까 다 공개로 하고 싶어. 알바야? 내 영상을 가지고 와서 조리돌림을 하는 이 미친 사람 봐라. 막 해석 제대로 안 해놓고 수업 이딴 식으로 한다. 막 돌리니까 상관없어. 나 근데
학원에 약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쩔수로다가 2주 뒤에는 비공개를, 일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링크가 있으시면 타고 들어오셔서 계속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요렇게 진짜 공지사항. 나 진짜 수업할 거야. 까보이죠? 근데 1강 해야 되냐? 벌써 개날먹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보고 싶으신 요소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만 하고 넘어갈 거냐면 1강에는 3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3번 했지 않냐? 안 했냐? 3번 안 했냐? 3강 1번 했어? 그럼 1강 3번은 안 했냐? 오케이 1강 3번 봐보세요. 1강 3번의 좌측 상단 한번 봐보세요. 수업 첫 시작부터 약간 깝깝한 얘기 할 건데요. 아니 너 이거 하지 않았냐? 안 했냐? 내가 왜 이렇게 한거 같지? 이 강의실에서 한 거 같아 왜? 아닌가? 아니겠지? 아니라고 생각해보자. 자, 미디엄과 메시지고요. 요거 필기는 어디다 할 거냐? 수능 완성에다 할 겁니다. 수능 완성에 하단에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수능 완성 없는데요? 그럼 프린트해. 프린트하고 나중에 필기 옮겼어 수능 완성에. 알겠지? 이거 진짜 기존 유구한 전통의 시험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찐까지 되겠지? 작년 6월이었는지 재작년 6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찐맛으로 맞춰. 31번 빈칸 문제로 나왔었는데 31번 빈칸 문제로 나왔었는데 애들이 진짜 개박살난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되게 각격적으로 5단계로 완성. 5단계로 완성해보세요. 제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로드에서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찍맛이 틀렸습니다. 작년 6월이 아니었네요. 재작년 6월인가 보다. 재작년 6월 과연 31번은 지존 확실한데 문제 30 재작년 6월입니다. 2025학년도죠. 2024년에 본 2025학년도 6월 31번 요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딱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어. 근데 요게 말만 바뀌어서 나오지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랑 35번 무관한 문장 문제 중에 평가원 문제 중에 지존 역사와 전통으로 남아있는 전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CDP랑 CDP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35번 무관한 문장에 나와가지고 애들이 정신이 나가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얘랑 같이 보면 좋은데 CDP하면 나 이제 영원히 잊어버렸어. 어디 출처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서 검색해보세요. 일단 저거는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필기하겠습니다. 미디엄과 메시지. 미디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뜻을 알고 계실 겁니다. 매체죠. 매체입니다. 매체. 매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시로 뭐 떠오르지? 뭐 떠올라? 신문, 뉴스, 뭐 인터넷, 그지? 이런 것들 떠오르시잖아요. 그죠? 그 녀석들의 목표가 뭐다? 중간에 낀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규진이한테 비속말로 속삭여. 나 오늘 지존 큰돈 쌌다. 그러면 이제 규진이가 듣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매개체가 없어. 내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 거야. 근데 규진이가 이 이야기 듣고 개쩌는 뉴스 꼭 알려줘야지. 종로학원 익명 게시판 들어가. 그런 거 없어요? 익명 게시판 들어가가지고 영어 선생님 개 큰 똥 쌌단다 해가지고 2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했어. 미친. 내 영상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2만 명의 조회수. 그러면 그 익명 게시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일발 전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매체다. 그래서 매체를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동의어를 보실 때 TV, 인터넷 뭐 이런 걸로 보시면 양반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의 동의어는 뭐냐면 도구야. 뭔가를 전달하는 도구 혹은 그릇 이런 것들 있지. 혹은 수단을 동의어로 써요. 그래서 메시지는 좋았는데 뭐 전달하는 수단이 잘못됐다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언어와 매체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
네, 언어와 매체를 배운 적이 없어서 몰라. 그럼 메시지는 뭘까? 메시지는 뭐겠어요? 좀 더 뭐에 가까운 거야? 정보 또는 의미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 도구, 수단에 요 메시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우리 아까 CEP, CEP학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기표, 기 써놓기 시작하면 뇌 정지 올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체 중에 하나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언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한국어, 일본어, 영어.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겠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아한다고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좋아하는 마음. 이게 나의 의미이자 정보지. 그걸 전달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너무 멋진 글로벌한 대학교에 간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 사귀고 일본 사람 사귀고 인도 사람 사귀고 인도로는 사랑한다고 모르고 그건 안 배웠는데? 그러면 I love you로 하든 그치? 사랑해요라고 하든 아이시대루라고 하든 스키다요라고 하든 어쨌든 그게 언어잖아. 내 사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이 달라질 뿐이지 의미는 그대로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가 미디엄입니다. 그죠? 매체라는 것은 라틴어로 in between,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매체라는 것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그 중재자가 뭐냐면 하면서 콤마 뒤에 something that 해서 mediator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뭐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줄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어? 매체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지. 매체를 정의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는 오늘 수업에서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100% 머릿속에 다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줄에 어떤 단어의 정의가 나온다. 그러면 그 정의에 대한 소재를 끝까지 끌고 내려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역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의와 일관된 내용을 전개하다 끝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문을 시작하겠다고 그냥 선언한 것 같아요. 대부분 첫 줄부터.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글 중간에도 thoughs하고 나오죠? thoughs하고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서 뭘 해주셔야 됩니까? 문장을 쪼개놓은 다음에 첫 줄에 있었던 소재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여기 있어. 미디엄. 근데 이것만 표시하면 하수. 왜? 이 문장 읽어볼까? The list of material objects that can function as a medium 까지 해석해야지. 그럼 얘는 매체로서 기능하는 물질적 대상물. 그러면 이 자식도 뭐라는 얘기예요? 매체라는 얘기예요. 요거까지 해야 고수. 인정? 그래서 이 물질적 대상의 리스트가 endless.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부터는 엔들리스의 예시를 막 쓰는 거죠. 파, 뭐 이런 것들부터 우리의 몸,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다. 질문, 엔들리스의 물결 쳐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줄로 뛰어가서 엔들리스의 독립표현에 해당하는 문장에 뒷줄 똑같이 물결로 쳐주세요. 출발. 맞아요. 근데 마지막 줄은 좀 찾기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아? 마지막 줄 white pebble, white stone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드릴게요. 다시 여기 중간 중요 문장에 in other words 여기서 찾으세요. 여기서 찾는 건 지존 쉬워. 지존 쉬워야 될 텐데. 혹시 강의실이 추운 사람? 혹시 강의실이 더운 사람? 애매한데 10분만 있다가 들게. 에어컨을 키긴 켜야 될 것 같은데 더운 사람은 추운 사람은 없으니까 조금 애매하다. 임돌아, 엔들리스의 동의어 찾았어? Turn out to be everywhere. 그치? 이 문장 미디어와 함께입니다. 그치? 요 정도는 해줄만 하죠, 그죠? 그러면 요 자식이 엔들리스에 해당하는 녀석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요 자식이 여기랑 연결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수 있겠고 그럼 정답으로 뛰어가고 싶어 미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항상 20번, 22번 같은 거 풀 때 마지막 문장 부르고 날먹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문장 일부러 죽어봐라! 하고 낸 거야. 이 문장 결과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긴 하거든. 근데 읽어는 봐야겠지. 그치? 바닷가에 있는 흰 조약돌은 매체가 아니야. 근데 이 선생님 누구셔? 여러분들 다 아는 선생님 누구셔? 헨젤님이시죠. 헨젤님. 그죠? 오라버니와 함께 숲에서 길을 잃었다가 빵조가리를 모든 벌드들에게 하사하신 분이시잖아. 그지? 그래서 헨젤 선생님이야. 그림 형제의 그 동화에 나오는 헨젤 선생님이 이 길가리를 숲을 가면서 떨어뜨린 조약돌. 이거 맞아? 빵 떨어뜨리지 않았어? 두 번째는 조약돌이었어? 왜 두 번째야? 헨젤 선생님 탕에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 그레텔이 탕에 들어갔나? 뭐지? 어떤 분이 탕에 들어가시지 않나? 모르겠어. 그래 두 번째 갔나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조약돌을 떨어뜨렸대요. 이것은 명백하게 매체의 역할을 하는데 왜냐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있다고. 그치? 똑같은 조약돌이어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식이 매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화이트 스톤이 뭐인 거야? 이 매체의 예시이자 매체가 끝없을 수 있다. 매체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예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판단하시면 지금 100%더 읽을 필요 없다. 근데 이것까지 판단 못하셨어도 오케이다. 왜냐? 크로스랑 인과결과적으로 충분히 정답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4번 선지로 뛰어갔을 때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첫 줄에 나왔던 enable communication. 그죠? 물질적 대상은 those죠. those에 있는 material objects. 무엇이든 매체가 될 수 있다. turn out to be everywhere이나 and this 보시면 끝이죠. 그러면 세 문장 외에 더 있는 사람 바보야 아니야? 지금 바보지. 중요한 문장들을 발견할 수만 있으시면 이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쉬운 버전이고요. 뒷부분에 가면 열받는 버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슝. 어디로 갈 거냐면 3위추로는 이따가 우리 오늘 수업 진도 빈칸이라 가지고 그때 같이 할게요. 3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 1번 했냐? 1번 했어? 그러면 넘어갔어. 이건 하고 가야겠다. 3강에 2번 잠깐 볼게요. 3강에 2번에 우측 상단 잠깐 보겠습니다. 푸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평가원에서 계속 만나시게 될 거예요. 첫 줄하고 마지막 줄에 대놓고 정답 다 줘. 근데 6줄이야. 한번 읽어볼래? 따봉해서 나를 시험 시간에 열받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문이 길면 모든 걸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문이 길어지는 이유는 예시가 붙거나 첨언이 붙거나 추가적인 언급이 붙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이 길다 싶으면 제일 처음 해줘야 되는 일이 뭐냐? 주절을 발췌해주는 일이야. 그래서 이 문장도 보시면 주절에 해당하는 자식이 이 자식이죠. 그죠? 그럼 얘만 제대로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도 이 뒷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덩어리상 점점 더 주절에서 멀어질수록 계속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서 저 아이솔레이션에 대한 설명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요 정도 구조까지는 잡아줄 수 있어야 되나? 위치부터 peers까지 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열심히 다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의 선행사 한번 찾아보세요. 위치의 선행사라는 게 뭔가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그치? 위치가 있으면 위치 앞에 명사가 있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자식 명사 있어 없어? 없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emerge가 이름식 자동사라서. 그래서 얘가 선행사로 잡을 수 있는 게 명사밖에 없는데 이 자식의 선행사가 뭐밖에 없어? isolation밖에 없죠? 그러면 너네들이 문장의 소재를 무조건 주절에 주어로 잡았을 거 아니야, 그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첫 줄에 주어를 표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첫 줄에 주어를 소재로 잡았을 텐데 위치가 주어에 대한 설명이면 읽긴 읽어야 돼. 알겠지? 요거 판단까지 바라는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바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 feeling of isolation에 대한 설명을 읽긴 읽어줘.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부터 봐봐. including not seeing, not knowing, not receiving, not being, and not understanding. 이렇게 읽겠냐 없겠냐.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읽어도 돼. 근데 앞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굳이 시간 소요하지 마. 알겠지? 요 판단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가 시험 시간에 조금씩 단축시키는데 엄청 도움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제가 이렇게 여기다 에바라고 써놓은 거임. 읽을 필요 없어서 이것만 잡고 끝까지 끌고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을 여기는 요 문장에서 이 문장을 제가 중요하게 본 이유는 단언합니다. 따옴표 있어서요. 따옴표 있어서 봤더니 This unpleasant feeling of speaking to a wall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겠어요? Feeling of isolation 끝났죠. 그리고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했었어? 대구법. 내가 이거 대구가 발음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서 대구법으로 나오는 구조들을 잘 확인해달라고 했잖아. A feeling of isolation이죠. 여기 문장도 This unpleasant feeling of speaking to a wall 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얘가 뭐겠어? isolation이잖아. 이런 식의 글의 구조를 넓게 보실 줄 아시면 이런 식으로 키포인트를 동의어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뭐 주제 제목에서 더 할 게 없어. 아시겠죠? 이런 정도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넘어가. 이거 해야 돼. 3강의 4번. 3강의 4번은 수능 완성 교재 답히기 하겠습니다. 3강의 4번은 수능 완성 교재 답히기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지문은 개인적으로는 2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왜 2번 풀어봤으면 좋겠냐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개념과 좀 다르게 지문하는 개념을 따라줘요. 첫 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첫 줄 한번 읽어보시면 문장의 소재 당연히 silence지 그치? 문장의 첫 줄에 주어인데 자식아 안 가져가면 안 되겠지. 꼭 가져간 다음에 얘가 리듬을 만들어낸대. 근데 그 리듬은 뭐래? 모든 종들을 위해서 소리의 근본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리듬이래. 근데 리듬은 쿵짝 쿵쿵짝 하고 와야 되는데 침묵이 어딨냔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침묵도 있어야 소리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침묵이 있어야 소리가 생기는 거지. 소리가 있어야 그러니까 소리가 끊기는 지점들이 침묵일 테니까요. 그렇죠? 침묵이 없으면 소리가 으아 하고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침묵도 리듬 중에 하나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침묵이 소리를 만들어낸다. 침묵이 리듬을 만들어낸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가 인과관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로 두 번째 줄로 내려가면 여기서도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뭘까요? 침묵이라는 것이 발화가 글 쓰는 것보다 강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침묵이 발화를 만들어내니까 글쓰기보다 중요하다. 왜냐? 글쓰기라는 것을 침묵을 글을 써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금 제가 필기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스포일러 당해버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피곤해 보이시니까 잠을 깨겠다는 이유로 밝은 목소리로 하하 얘들아 우리가 얼면 뭔지 알아? 언더 크크 이런데 여러분들 이러면 침묵이 굉장히 강력하죠. 너무 폭력적이잖아. 나에 대해서 어떤 인격 말살을 시키는 것 같은 침묵이 전달되잖아요.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글쓰기로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순간의 데미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근데 이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Silence is not homogeneous. 자. 요거를 수능 완성에 필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야요. 수능 완성에 뭐라고 필기할 거냐면요. 앞대가리에 호모 하고 오는 애 하고요. 앞대가리에 헤테로 하고 오는 놈들이 있습니다. 호모 하고 오면 같은, 동일한 이런 뜻입니다. 헤테로 하고 오면 다른, 서로 다른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우리 마지막에 필기하면서 같은 하면 생각나는 단어 좀 말해보세요. 졸린 애가 있으면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 왜 이렇게 너네 트는 거 좋냐. 원래 이쯤 되면 한 3명 졸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나 오늘 심지어 도입부가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지? 오늘 이거 분위기 좋아? 아주 좋아? 예. 같은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라고? 하나. 뭐 same, similar 이런 거 있겠지만 그거는 야씨 우습잖아, 그지? 우리 수험생으로서 멋진 단어를 써보자. comeon도 그렇게 멋진 단어 아니지만 멋진 단어긴 하잖아. 본문에서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죠? same, similar
기술력보다 훨씬 잘 나와. 수험생 단어에서는. 하나 더 써볼까요? U로 시작하는 거. 볼게. 이런 단어. Universal, uniform 생각하셨던 성분입니다. 뭐 이런 단어들, 그치? 동일한, 하나, 고급진 단어. 혹시 이거 알 수 있을까? I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힌트 줄까? 와. 아직도 이 아이덴티컬 있고 정체성이 이런 사람 없지, 그지? 아이덴티컬하면 동일하냐, 같으냐 이거 외워야 된다잉.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우리 깐난쟁이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범위에도 나왔단다. 꼭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머릿속에 생각나는 디퍼런스 일단 무지성으로 발견. 근데 내가 다른의 동의어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은 눈, 코, 입,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를 가졌다는 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죠. 근데 뭐가 달라? 눈, 코, 입의 배치가 달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반대로 얘기하면 얼굴이 되게 다 다양해졌다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다양하니 다른의 동의어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현장에서 그냥 동의어 취급을 해주셔야 돼. 그지? 그럼 다양한으로 시작하는 D로 시작하는 자식이랑 V로 시작하는 자식 자연스럽게 나와줘야지. D로 시작하는 거 뭐 있고? V로 시작하는 거 뭐 있고? 굿굿. 그래서 요 정도는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얘 나 호모지너스니까 뭐겠어? 헤테로 친구들 골라달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선지로 뛰어가시면 정답 바로 나오죠. Various function. Thank you. 그래서 요거를 시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5번 봐야 됩니다. 왜냐면 5번 여러분들 아마 2번, 4번 사이에서 좀 틀린 사람 있을걸? 아니야? 내가 여러분들 너무 또 간과했어? 여러분들 다 2번 고르고 팩트를 밑에 짚고 있었는데 나 혼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냐? 좀 어렵지 않았어? 이번 4번? 헷갈리지 않았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헷갈렸던 이유랑 혹시 틀렸을 사람을 대비하여 헷갈렸던 이유랑 어떤 식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요거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일단 요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 저거에다가 수능 완성에다 필기하세요. 나머지는 다 프린트를 할 겁니다. Liberation of the hand.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족 보행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글의 전개가 뻔해. 손이 자유로워져서 뭔가가 발전했을 거다. 뭔가 더 특별한 일을 하게 됐을 거다. 이런 얘기. 이렇게 대놓고 웃어도 되나? 근데 아니 이거 웃으라고 만드신 거잖아. 호구들아 날 따르라 두 번의 실패는 없다. 호날두 3인시를 지어놓으셨는데. 진짜 멋있으시다. 진짜 속에서 만든. 그러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나? 나는 저 정도로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자, 이거 다 필기하셨으면 여기 있는 바이 페달도 써주세요. 바이 페달. 바이는 두 개죠. 페달은 발이야. 그래서 두 개의 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라서 이족 보행입니다. 이족 보행.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라 가지고 외워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2번과 4번이 헷갈리지 않는 상태로 푸시려면 뭐가 되셨어야 되느냐? 첫 줄 해석이 엄청 정교하게 됐어야 돼.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문장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지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6월 평가원은 문장은 대놓고 주고 그 문장 해석이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 놨다고 했어. 그러면 이 문장도 해석을 똑같이 해봐야겠지. 근데 여러분들 구문 분석 구조 확인하실 줄 아십니까? 여기 웨이드가 왔는데 파서블이 오고 massive, diverse of image 나왔잖아요. 요 5형식인데 목적어가 massive부터 grasping까지 나오는 목적어가 너무 긴 자식이라서 목적 격보가 앞으로 튕겨져 나왔어.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해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죠? 가능하게 만든다. 뭐를 얘를 이렇게 해석했을 테니까 해석에 큰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좀 더 숙지하기가 좀 편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걷는 것과 관련된 기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족 보행을 통해서 라는 뜻이죠. 걷는 것과 관련된 기능으로부터 손이 자유로워졌다라는 것은 이족 보행을 시작했다라는 뜻은 뭐야? 움켜쥐는 거거나 아니면 이 디지털 무브먼트하고 돼 있는데 갑자기 뭐야 화면에서 원시 시대 인간이 나와가지고 삐리삐리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손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디짓이라는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의 움직임과 뭔가를 움켜쥐는 행동을 통해서 이미지의 엄청난 다양화를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 글의 내용들을 완전히 까먹은 것처럼 손이 자유로워져서 그림 그렸나봐 이렇게 뇌피셜 쓰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 문제 개박살 나는 거야. 얘는 지금 이 이미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빌드업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중간 중요 문장 보시겠어요? 이 자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야? 더즈가 왔기 때문이지. 즉 다시 말해서 하고 돼 있는데 이 문장의 주어를 보시면 gesture and graphics라고 돼 있어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얘네 둘이 병렬 구조로 묶어서 주어를 만든 이유는 뭐야? 여기서 말하는 그래피즘이나 이미지라는 건 뭘 통해서? 제스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내 손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일종의 이미지, 그래픽, 표현이라는 의미로 그 의미를 넓게 확장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슨 얘기하느냐? arm and hand를 rhythmic motion을 해서 diversity를 만들지. 자, 이거 첫 줄이랑 비교해보세요. 내가 아까 뭐 중요하다 그랬어? 대구법 중요하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니까? 첫 줄의 내용이랑 한번 비교해보시겠어요? 첫 줄의 내용이랑 비교해보시면 여기도 diversification of image.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diversity of image.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만든 이미지의 동의어로 뭘 모셔와야 되는 거야? 리드믹 모션을 모셔와야 되는 거야. 얘 지금 그림 그릴 생각이 없어. 손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가지고 와서 이걸 제스처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비언어적 표현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돼? 이걸 현장에서 해야 돼. 할 수 있어? 제발. 이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안 되면 대입학 문제를 좀 낯선 소재를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 정도의 레벨이면 기출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뇌피셜로 훅딱 건너가려고 하는 이 중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죠?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글의 내용의 결론을 빠르게 내려야 되는데 글의 내용을 앞부분에 잠깐 읽었는데 손 자유로워져서 그림 그렸다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 개박살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진 않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4번 선지 바로 띄워가 보시겠어요? 4번 선지는 뭐래? 표현적이고 그 다음에 practical, 실용적인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된 graphic image. 갑자기 그림 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이 선지 해석이 정확하게 돼야 돼. 그러면 선생님 2번은 왜 정답인가요? 2번은 일단 liberty hand 소재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식이 뭐에 끼친 영향? 인간의 행동과 이거 뭐겠어? gesture.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여기다 별표. 그리고 P. 여러분들 representation 하면 냅다. represent가 대표하다니까 representation은 대표? 이럴 거란 말이야. 영어 지문에서 representation 대표라는 의미를 쓰이는 경우 없습니다, 그냥. 얘는 표현으로 외워요, 표현.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아지를 그려보라고. 이거 1학기 때 한번 했었어, 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쥐스를 표현한다고 치면 이렇게 있어. 눈이 까맣고 초롱초롱해. 코가 촉촉해. 입이 이렇게 생겼어. 입이 이렇게 있어. 히히 혓바닥 슉. 그래서 발 두 개, 머리 왜 항상 이 부분에서 웃지? 내가 이거를 모든 수업 시간에서 강아지를 한 번씩 다 그리거든? 근데 여기까지 나눴다가 왜 다리는 웃는 거야? 사연을 알 수 있을까? 딱 봐도 개 같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개 같다고요. 딱 봐도 개 같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표적인 강아지를 뭐 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선생님
이게 무슨 강아지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강아지는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해?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인 거지. 그치? 이 representation을 대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꾸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반장, 부반장도 일종의 뭐야? 그 반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자식이 반의 모범이 돼야 되잖아. 그 자식을 보면 아유 저 반장놈이 저러고 있는 거 보니 쟤네 반도 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된다니까. 그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이미지, 그래피즘, 그래픽 패턴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 자식이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신체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의미로 동의어가 나오게 되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2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representation을 하실 때 얘 동의어로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 요런 단어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symbol 뭔데? 상징. 왜 필기 안 해? 빨리 필기해. 가장 낮은 자세로 앉아서 수업 듣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상징, 표현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글의 지문에서 가장 추상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서 이런 거 좀 체크해주세요. 상황으로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상황은 요거는 프린트에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영어 지문에서 scientific method,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가설을 세워서 검증을 해서 실험을 하고 근거를 찾고 이성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이론으로 만든다라는 거를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고요.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된 영어 지문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빌드업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었지. 미국 놈들은 근본이 있는 놈들이라 해서 없는 놈들이라 했어. 미친 없는 놈들이라 그랬지. 그치? 조선의 시간장보다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 나라의 국뽕을 채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미래의 발전의 선두주자를 가지고 가야 미국의 국뽕을 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화성에 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은 오래된 거, 구닥다리인 거, 옛날 거 다 싫어. 그리고 과학 최고야. 과학 신봉자들이야. 그럼 얘네들이 자꾸 뭐 하게 돼? 과학과 이성에 집착하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과학과 반대되는 요소에 해당하는 거 뭐 있어? 예를 들면 인문과 문사철, 또르르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감정, 본능 이런 거 영어 지문에서 좋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어 없겠어? 거의 없단 말이야. 맨날 두드려 맞아. 근데 이 영어 지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성만이 전부는 아니야. 감정도 중요하지 않을까? 본능적인 거 무시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좋다 나쁘다라고 확실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또 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성과 감정, 이성과 비이성을 반의관계로 대입시킬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주면 좋아요. 아니면 과학적 방법론을 제대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요소가 부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적인 요소가 역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코멘트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리고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지점들을 확인하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무조건 필기해야 돼. 오늘 내가 모든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해요. 보겠습니다. 이 문장 앞부분에서 하지만 하고 나왔으니까 읽었을 거야. Careful examination indicates that 까지는 안 읽으셔도 되죠? examine 한 내용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 나왔어? rather than.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하실 거냐면요. instead, rather.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신 분들도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이제 얘네들한테 한 번 알려준 다음에 너네 몇 번씩 들었잖아. 기억 안 나?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instead랑 rather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뒤에 주제는 동일한데 앞에서
부정문이 나오고 뒤에서 긍정문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주제를 두 번 설명한다라는 지점에서 주제문적으로도 지존 중요함. 순서 문제에서 instead, rather 나온다. 미소가 방긋 지어지면서 앞에 not, no, never, hardly, rarely, seldom이 있다는 거 찾으러 가면 된다. 개꿀 포인트 두 번째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저 자식은 뭐야? rather만 있는 게 아니라 rather than이 있죠. 하나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instead of 명사 rather than 명사. 물론 rather than은 명사도 쓸 때 있고 동사 원형도 쓸 때 있는데 알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콤마 찍고 주어 플러스 명사. 위에 있었던 instead랑 rather는 부사잖아. 부사 정확하게 따지자면 부사로 활용해가지고 접속 부사로서 뭐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준다 어쩌고 하는데 알바 아니고 요 문장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럼 얘는 전치사로 나왔는데 해석해보면 되죠. 나는 치킨 대신에 피자를 먹었다. 너네 치킨 먹었냐 안 먹었냐 그러면 안 먹었지. 나는 수학보다는 영어 공부를 했다. 나 수학 공부했냐 안 했냐 안 했지. instead of랑 rather than의 의미 알겠어? 이 자식 부정이야. 여러분들이 영어 지문에서 not, no, never를 사용하지 않는 맥락적 부정 표현의 형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far from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기 때 많이 외우면서 확인은 해봤었겠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기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얘가 없이 얘를 안 하고 얘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였어? 또 얘랑 얘 사이는 아니 관계인 거지. 그지? 얘랑 얘 사이는 반의 관계인데 난 얘를 안 하고 얘를 할 거야 라고 그 반의 관계를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절의 편을 들어준 거잖아. 그러면 이 주절의 편을 들어준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실 때 완벽하게 독해해 주시면 뭐 너무 베리 생추겠지만 만약에 독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 rather than 콤마까지 instead of 콤마까지 안 읽어줘도 된다고 봐. 이해돼? 어차피 이거 안 할 거니까 이 글쓰기 하고 싶은 말은 뭐니까 여기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반의관계 가져와가지고 그냥 대립구조로 극명하게 설명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메인 센텐스야. 그래서 이 메인 센텐스의 포인트를 봤더니 과학에서 강조되는 것은 대절이다. 그럼 이 대절부터 여기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이거야. 이 5줄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어도 너무 좋지만 그거보다 더 말할 게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글의 내용이 헷갈린다. 그럼 뭐 해줘야 돼?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간을 어떻게 글 내용 속에서 판단할 거냐. 요거 확인해요.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rather than 앞에서는 perfectly reasonable, perfectly logical, perfectly certain 뒷부분은 often, uncertain, never final 해가지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으로 비교를 나눠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often, uncertain, never final의 마지막 문장 이게 동의어 찾으시면 되겠죠. 띄워서 여러분들이 표시해봐. 표시 안 해놨을 것 같으니까. 세상이 열려있고 불확실하고 우리의 지식은 절대 끝이 나는 게 없다. 이 얘기의 동의어로 마지막 줄에 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까? 요 자식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ambiguous and conditional. ambiguous 여러분들 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범 내려온다 아시지 않습니까? 범 내려온다 모르시면 약간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 수험생 딱지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범 내려온다 혹시 유튜브로 그거 본 적 있어? 이거 춤추는 거? 그 댄스 팀 이름이 ambiguous company인 거 아시나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ambiguous가 무슨 뜻이냐? 모호한이라는 뜻이에요. 모호한이라는 뜻이고 conditional 여러분들아 conditional은 뭐야? 조건적인. 얘들아 질문이 있어. conditional의 반대말은 뭐게?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무조건이야. 네가 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무슨 상황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그지? 영구적이고 일관되고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조건이야. 그러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 학위에 따라 선생님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뭔지 알겠지? 조건이라는 거는 뭔가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그지? 불변이 아니라는 거야.
거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를 ambiguous랑 동의어로 묶어줬다는 거 이거 의미심장하거든요. 그거 체크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미소만 짓고 하하 재밌었다고 끝내면 안 돼, 얘들아. 이 속에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5번 선지가 봐. rethinking. 이것도 이 강의실에서 진짜 많이 한 내용입니다. 내가 진짜 뉴비를 위해서 친절 설명해주는 거 사실상 앞으로 한 달간이다, 얘들아. 열심히 주워 먹어라, 알겠지? 내가 문장의 앞대가리에 re 나오면 반복한다라는 얘기로만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래서 re 다음에 뭐 나와? make 나와. re 다음에 for 나와. re 다음에 design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다? 여러분들 과제를 했는데 나한테 제출을 했어. 근데 내가 과제를 쓱 보더니 여러분들이 얼굴에 촥 쏟아지면서 다시 만들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과제 뭔가 잘못됐으니까 고쳐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remake, reform, redesign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복해서 만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 강의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re라는 단어를 change의 의미도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 rethinking 반복해서 생각할 거야? 아니잖아. 생각 고쳐먹으라는 거잖아. 야 치킨 먹을래? 여러분들 제가 쏠 테니까 치킨 먹을래요? 아니면 마이쮸 한 개씩 먹을래요? 그럼 여러분들 맨 처음에 뭐라고 대답하겠어? 치킨이요. 그럼 내가 다시 생각해봐. 그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생각 고쳐 먹으라는 거잖아. 빨리빨리 마이쮸로 타협하라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도 rethinking the view 하는 거야. 관점을 다시 생각하라는 건 관점을 바꾸라는 거잖아. 이거 이해할 수 있냐고. 어렵지 않죠 이거? 여러 번 re 나올 때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거 re 앞부분에 한 번 더 나왔었거든? 근데 기억이 안 나. 앞부분에 어디 있었어 몰라. 그래서 과학이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해봐라.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는 거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 나 하나 더 하고 싶지롱. 이어가 어디로 뛰어갈 거냐면 5번 4강에 5번 보겠습니다. 라스트입니다. 라스트. 주어가 어디 있어? 바이부터 쿠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있고 동사가 딱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strip away 하면 되는데 strip 하면은 remove의 동의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하다예요. 제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아까 scientific method 하면서 듣고 왔으니까 rational choice 보자마자 또 미소 지어줘야겠지. 그치? 아씨 또 이성 감성 또 난리 치겠네. 미소가 지어줘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이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얘가 이성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주체성을 제거하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시킨대요. 딱 봐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오우씨 지좀 부정적인데? 여기서 빌드업 한번 세워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 따라서 글 따라서 내려오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글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엄청나게 머시기가 생기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5번의 선지의 이유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가지고 5번의 선지의 이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문장의 제일 처음에 illusion. 설마 illusion을 여전히 환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지? illusion은 환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놓고 거짓 하세요. 너네 이거 알아? 거짓 이거 알아? 저 뭐야? 그 있잖아. 아니야. 이런 소리까지 하면 쉬는 시간 못 가지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초이스를 하는 것에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베스트 초이스라는 거 개구라다 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 나왔었던 싱글 베스트 디시전이랑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구라인 이유 why one standard fall short 우리 있습니다. fall short가 부족하다라는 뜻인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떨어지다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하다. 하나의 기준만으로 부족해. 여러 개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로 글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확인해 주시고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진짜 내일 암살당할까봐 쉬었다가 저거 실전 독해 그 질문 받고 진도 나갈게요. 안녕.